네. 자, 여기 이제 직권 정정하는 게 나왔습니다. 87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가시면서 뭐 앞면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적 공부에 뭔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고쳐야 되겠죠? 그걸 정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앞에 뭐 필기하는 게 있다고 가정해요. 그럼 여러분이 뭐 받아 적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정리하는 거야. 노트 정리한다 할 때 그 정리입니다. 근데 적다가 잘못 적었네. 그럼 잘못 적은 건 놔둬요, 고쳐요? 고치죠. 그건 정정이에요. 그럼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적고 있다. 그건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다가 잘못 적은 게 있어. 그걸 고치는 것은 정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정정,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정리를 배울 텐데 이 정정과 정리의 용어 차이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안 해요. 근데 용어 차이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비슷한 거 봤는데 이거 뭐지?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미리 얘기만 드린 거예요. 정정. 그럼 정정은 뭔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쳐야지. 그럼 고치는데 일단 고치는 과정이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치는 신청 정정하고 신청하지 않아도 소관청이 알아서 고쳐주는 직권 정정 두 가지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87페이지에 양가로 2번 소관청의 직권 정정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페이지를 넘겨보면 88페이지 양가로 3번 제일 위에 직권이 아니고 신청 정정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정정 절차를 나눠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직권 정정부터 하는데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직권 정정 사유입니다. 그럼 직권 정정 사유가 여기 9가지 있죠. 9가지가 있는데 이 직권 정정은 소관청이 소유자 신청받아 고치는 거예요? 소관청이 알아서 고치는 거예요? 소관청이 알아서 고치는 거죠? 그럼 왜 소관청이 알아서 고칠까요? 처음부터 잘못 등록된 원인이 소관청의 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건 자기가 고친다. 좋은 말로 책임지는 행정이에요. 그 우리 시체 말로는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워야 되는 거야. 맞죠? 그게 직권정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권정정은 기본적으로 누가 잘못한 걸? 소관청이 잘못한 걸 소관청이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9가지 사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1번, 2번 보시면 앞에 무엇과 다르게 정리, 무엇과 다르게 정리 이 말 나왔죠. 나머지는 보면 잘못 정리, 잘못 입력, 잘못 뭐 초과 정정 잘못 돼 있는데 위에 두 가지만 잘못이 아니고 다르게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앞에 나오는 다르게 정리의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청량 성과와 다르게, 두 번째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해서 척정과 다르게 정리하고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자,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적 청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이렇게 나왔어요. 준비 파일과 다르게.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을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서 이런 식으로 앞에 서류 이름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척정. 자, 이거 청량은 청량을 준비하는 과정과 지적 공부 기재가 똑같아야 돼요. 청량한 결과물과 똑같아야 돼요. 청량한 결과물과 똑같아야 되겠죠? 청량한 결과물을 뭐라고 부르느냐? 청량 성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청량 성과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잘못 정리됐다면 그건 소관청이 고치는 거야. 왜냐하면 자, 청량을 했습니다. 그럼 지적 공부에 그대로 정리하는 건 우리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 정리는 소관청이 하는 거야. 소관청이 하잖아. 그럼 다르게 정리됐다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소가 잘못한 거야? 소가 그럼 쥐가 고치는 거야. 그 다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나왔는데 자, 이것도 잠깐 설명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토지 표시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청량해서 결과값을 알아오는 거야. 맞죠? 그럼 현장 가서 조사 청량한 거 내가 해요? 소관청이 해요? 소관청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소관청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청량을 했는데 현장에서 쪽지에 뭔가 정보 기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쪽지에 기재한 것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급하게 흘려 적었다.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바로 지적공부 원본을 꺼내놓고 옮기다 보면 실수가 잦아. 그럼 지적공부를 계속 고쳐야 되니까 지저분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법은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서 조사 청량한 결과를 가지고 바로 정리하지 말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깨끗하게 정리한 서류를 따로 만들어라.
그 정리한 서류 이름이 여기 나오다시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서류입니다.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표시를 조사한 소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정리해야 된다.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리 결의서대로 정리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소가 하는 거예요? 소가. 다르게 정리되면 소가 잘못한 거죠? 쥐가 잘못한 거 쥐가 고치는 거야. 그래서 다르게 정리 앞에는 척정과 다르게. 이 서류 이름만 바꾸니까 척정 외우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3번 지적공고 작성 제작성. 지적공고 작성 내가 해요? 소가 해요? 소가 하지. 그럼 잘못 정리되면 소가 고쳐야지. 지 잘못이니까. 지적공고 등록상 입력. 입력이라고 하는 건 키보드 두드리는 게 그 입력이잖아. 키보드 두드리는 손가락은 내 손가락이다. 소관저 손가락이다. 소관저 손가락이지. 그 쥐 손가락으로 고쳐야지. 내 손가락 고치라면 되나? 그죠? 그 다음에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하고 나오는데 요거는 자 우리나라는 옛날 토지 면적이 평으로 등록돼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량형이 평에서 제곱미터법으로 바꿉니다. 그죠? 미터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제곱미터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한 평이 지금 제곱미터로 하면 대략 3.3, 좀 정확하게 하면 3.3058 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면적이 단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대한민국 4천만 필지 면적 새로 청량했을까요? 그 많은 비용시가 누가 감당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산기만 두드려서 환원하는 산수, 그게 환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바꾸기 위해서 계산만 한 거야. 그 계산 소유자인 내가 했을까요? 소가 했을까요? 소가 했단 말이야. 쥐가 잘못한 거 쥐가 고쳐야지. 맞죠? 철저해.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 위치가 잘못된 경우였는데 도면 내가 만들어요? 소가 만들어요? 소가. 거기 경계선 내가 꺼요? 소가 꺼요? 소가. 그럼 경계선 잘못됐으면 누가 고쳐야 돼? 소가.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죠. 면적의 정감은 없이. 면적의 정감은 없이. 여기서 자 뭔가 지적공고 등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을 했어요. 근데 정정 결과 면적의 정감이 생겼어. 면적의 정감. 자 우리나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자본, 돈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인구는 많고 쓸 땅은 좁기 때문에 땅값이 무지하게 높아. 맞죠? 땅은 무지하게 높아. 우리나라 땅보다 미국 땅이 약 50배 이상 크기를 가집니다. 거의 100배 가까운 크기를 가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땅 다 팔면 미국 땅 얼마 사요? 거의 6분의 1을 살 수 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미국 땅도 많이 높아졌지만 그러니까 땅덩이 크기는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우린 또 미국보다 잘 살지도 않아. 근데 우리나라 땅 다 팔면 미국 땅 거의 6분의 1을 산다 그랬다고. 우리나라 땅 얼마나 비싸냐 이 말이에요. 맞죠? 얼마나 비싸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땅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부동산이야. 맞죠? 내 지금 사촌 여동생 하나가 서울 총각하고 결혼해가지고 서울에서 시작을 했는데 걔가 가장 잘한 게 뭐냐? 서울 외곽이지만 처음부터 전세 살다가 땡빚을 땡겨서 아파트를 사서 시작했다는 거. 걔들은 그게 성공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은 벌었지만 그냥 먹고 사는 건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지방 오면 떵떵거리게 됐더라. 왜? 아파트 가격이 지방 아파트 가격에 거의 3배 달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살 때는 비슷했다고. 부산 아파트나 저기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확 올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큰소리 빵빵 치면서 이제 뭐 해가지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벌써 은퇴하고 집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그렇다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맞죠? 부동산 가치가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 그럼 면적의 정감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토지를 거래할 때 평당 얼마, 크기가 클수록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런데 정정을 하는데 면적의 정감이 생겨. 이 말은 토지 소유자 재산에 직접 이해관계를 미치는, 맞죠? 토지 소유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면적의 정감이 있다. 즉 재산의 정감이 있는 이런 사유를 소유자 신청 없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이 땅 샀는데 평당 뭐 1,000만 원 달라 해가지고 100평을 10억 주고 샀어. 100평을.
그런데 어느 날 팔려고 봤더니 100평이 아니고 95평 돼 있네. 뭐야? 해가지고 시청에 전화 걸어보니까 시청에서 직권으로 고쳤대. 왜? 뭐 총량해 보니까 안 맞더래. 그래서 5평이나 작게 했어. 그럼 여러분이 얼마 손해봐요? 5천만 원 손해봤잖아. 그러면 여러분한테 말도 안 하고 면적을 직권으로 고쳤으니까 여러분도 신나 들고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서 벽에다가 신나 뿌리면서 나도 내 맘대로 할래. 네가 네 맘대로 하면 나도 내 맘대로 해야지. 맞죠? 그리고 신나 뿌려놓고 우연히 옆에서 라이터 불을 켜게 된 거야. 나는 우연히 켠 거야. 맞죠? 불질러 뿌려. 그죠? 자, 그래서 이 면적에 정감이 있는 이런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안은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칠 수는 있어. 그러나 소유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 이해되죠? 면적에 정감이 있는 정정은 절대로 직권 정정은 할 수 없다. 이건 반드시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정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럼 경계 위치를 옮김으로써 경계 위치만 달라지고 면적에 정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 재산에 정감이 없죠? 그건 직권 정정이 가능해요. 그러나 면적에 정감이 있다면 직권 정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전제가 들어가요? 면적의 정감은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게. 그럼 직권 정정이 가능해요.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죠. 경계 위치가 잘못돼서 고치는데 면적의 정감을 초래하는 경우 직권 정정 사유인가 아닌가. 이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면적의 정감을 초래한다. 직권 정정할 수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임야대장 면적과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거 등록 전화할 때 배운 겁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8번은 요거는 청량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9번은 지금 하기에는 조금 이르긴 한데 우리 지적법과 등기법의 관계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듣고 가세요. 듣고 갑니다. 자, 토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지적공구 토지마다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리고 등기소 가면 등기부도 토지마다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토지를 합쳐서 합병 한 필지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토지를 나타내는 장부가 지적공부 등기부 두 개가 있네. 그러면 지적공부상 합병부터 할 것이냐 등기부상 합병부터 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요거 순서가 있습니다. 자, 토지를 합병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권리관계 변함은 없어요. 토지 표시, 면적이 커지거나 작아지고. 맞죠? 그 다음에 지번이 두 개가 있었다면 토지가 하나가 되면 지번도 몇 개만? 하나만 존재하고 하나가 없어지겠죠. 즉 권리관계의 변함은 없고 표시의 변함은 있어요. 이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건 지적공부죠. 그래서 지적공부에서 먼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합병에 등록을 하게 돼요. 우리 지적공부에 글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먼저 합병 등록을 한 다음 즉 대장에서 먼저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후 등기부에서 합병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합병 등기 신청이 들어왔네요. 이 말은 이미 합병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가 다르면 앞 시간에 배웠잖아. 연, 찌찌, 소축 등 연접하고 찌찌, 소축 등 같아야 돼. 그럼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갑하고 을하고 소유자가 다르래. 그럼 합병하면 안 되죠. 그래서 등기관은 합병 등기 신청을 각하, 안 해주는 걸 각하라고 해요. 각하해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 심판, 그 다음에 뭐 내란해서 뭐 형사소추 이게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탄핵 심판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 그 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뭐 여자 재판관 하나 기피 신청했잖아. 기피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안 받아줬죠. 그 기각했어요. 기각. 우리 개인들이 관공서를 상대로 뭔가 요구를 해요. 요구를 했는데 관공서가 해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기각이 있고 각하라는 게 있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예 내가 고려하지 않겠다. 가. 이 절차 안 맞아. 가. 하는 게 각하입니다. 기각은 절차는 맞아. 그러니까 일단 받아서 보니까 내용이 안 맞아. 내용이 안 맞으니까 못 해줘. 이게 기각이라고 하는 거야. 각하는 봐요, 안 봐요? 안 봐. 그냥 보니까 서류 하나 빠졌네. 야, 이거 서류 2개 가져오라 그랬잖아. 하나밖에 안 가져왔네. 안 돼, 가. 이게 각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관공서 상대로 뭔가 요구했을 때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얘기가 기각 또는 각하라고 하는 거야. 무슨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 여러분이 소송 제기했어요. 각하 됐거나 기각됐다는 얘기는 성소했다, 패소했다. 패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그죠? 들으면 안 되는 얘기야. 각하를 했어요. 등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이때 등기관은 내 할 일 다 했다고 퇴근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 합병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전에 뭐가 돼 있다? 합병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합병 등기 신청을 각하했다는 얘기는 합병해줄 사유다, 해주면 안 되는 사유다. 해주면 안 되는 사유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므로 등기관은 그냥 퇴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합병 등록을 해준 소관청을 향해서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소관청에게 각하 통지를 해주는 거야. 나는 합병 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라고 통지하는 거야. 그럼 이 말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속에 숨은 뜻은 뭐냐? 이거 합병시켜주면 안 되는 거야, 이 등신아.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이해되시죠? 소관청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합병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등신아. 나는 각하했잖아. 넌 똑바로 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소관청은 합병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합병된 상태로 놔둬야 돼요? 합병 전 상태로 다시 돌려야 돼요? 합병 전 상태로 돌려야지. 처음부터 잘못된 걸 고친다? 정정이단 말이에요. 여기 소유자가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소유자 신청 있어요, 없어요? 돌리는데 소유자 신청한 사실 없죠? 등기소에 통지만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이렇게 누군가의 신청 없이 알아서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직권. 신청 없이 알아서 직권.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라는 거야. 되죠? 그래서 하필 등기 신청 각하 등기관의 통지가 있을 때, 그리고 이 하필 자체가 소유자가 잘못해서 하필이 된 경우에요. 소관청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 소관청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이 딱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9가지 사유는 전부 누가 잘못한 거? 소관청이 잘못한 거. 그죠? 쉽게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그런 거라서. 그죠? 집에 있는 젖먹에 똥 싸면 뭐 해야 돼? 네가 싼 똥 네가 치워.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야. 그죠? 사람은 크면 한 서너 살 되면 이제 똥오줌 가려라. 우짜라짜라 하잖아. 그죠? 그러다 못 가리면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러잖아. 집에 강아지는 이불에 똥 싸도 아이고 실수했네. 말도 못하는 짐승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붕디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먹이주고 재워주고 예방주사 맞춰주고 의료보험도 안 돼. 어디 아파서 데리고 갔다 오면 뭐 수백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는 거야. 맞죠? 뭐 고관절 설계골 이상해서 갔다 하면 뭐 500, 1000만 원이야. 의료보험이 안 돼. 맞죠? 집에 있는 애 막 장염 걸려서 가면 막 그 일주일 입원해도 돈 100만 원이면 돼. 근데 강아지는 조금 쩔뚝거려서 가면 막 몇백만 원이야. 개팔자 상팔자야. 그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죠. 검은 머리 짐승은 배신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매일같이 한 시간씩 세상 구경시켜주고 아무데나 똥 싸도 뭐라 하지 않고 뭐 계산하라 하나 돈 벌어 오라 하나. 맞죠? 뭐 손님 온다고 뭐 손님 뭐 집 지키라고. 말이 집 지키는 거지 걔 집 안 지켜요. 나중에 그 요즘 CCTV 보면 나오잖아. 맞죠? 지 혼자 산다고. 그래 산다고 누가 뭐라 하나. 죽을 때까지 다 해주고 요즘 또 장례까지 지내주잖아. 맞죠? 나보고 돈 벌어오라 하나. 나보고 책을 보고 공부하라 하나. 뭐 하라 하나. 그냥 먹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닦여주고 치료시켜주고 다 준다. 나한테 그래 해줘봐. 절대 배신 안 해. 맞죠? 왜 배신을 해?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개를 많이 길러서 이제 절대 개 안 기르. 한 몇 년 전에 스피츠하고 포메라니안하고 접붙인
폼피츠라고 요즘 하얀 거 똑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한 마리 길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피츠 길러봤고, 셰퍼드 길러봤고, 쥐똥 지가 먹는 똥개도 길러봤고, 치와와도 길러봤고, 여러 마리 길렀고 마지막에 폼피츠를 길렀어요. 근데 폼피츠가 중간에 병이 들어서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뒷산에 묻어주고 다시는 이제 개 안 기를 거다. 개 안 기를 거야. 내가 이제 나중에 한 75쯤 되면 그때는 기를 거야. 왜냐하면 내가 먼저 가거나 비슷하게 가니까. 그때는 기를 수 있는데 그전에는 기르면 안 돼. 그죠? 눈 마주치면서 같이 있던 짐승이 먼저 가면 엄청 마음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자, 토지 여러분도 기르지 마세요. 기르면 기를 때만 좋지 가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르면 안 돼. 기를 때는 좋은데 가고 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자, 토지 소유자 신청 정정입니다. 자, 이제 직권 정정 사유 9가지 끝났고 신청 정정이 나옵니다. 자, 신청 정정은 의외로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나왔다 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신청으로 정정하는데 정정의 결과 토지의 경계나 또는 토지의 면적 변경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걸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면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정정 신청을 하는 거야. 증명. 그럼 면적과 경계는 눈으로 보면 안다. 청량해봐야 안다. 청량해봐야 알죠? 그래서 이것은 청량을 하고 나온 청량의 성과도라고 하는 거. 이름은 등록상 정정 청량성과도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상을 정정하기 위한 용도로 청량한 성과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성과는 결과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량성과도를 제공해야 된다. 경계나 면적은 청량으로서 증명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니은을 보니까 자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인데 그 중에서도 뭐 변경? 경계 변경의 경우에는 단순히 청량성과도 이외에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되더라.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자, 지금 면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면적을 재가지고 면적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내 토지 면적만 잘못됐다고 증명하는 것이지 내 옆 토지 면적과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면적을 정확히 잰 청량성과도만 제공하면 됩니다. 문제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경계의 변경을 가져와서 이렇게 있던 경계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 토지 경계만 움직여요. 옆 토지 경계가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청량성과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접토지, 옆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맞아. 경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승낙서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 옆토지 소유자도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의 변경이 있을 때는? 경계 변경이 있을 때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옆토지 소유자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자기도 인정해. 맞아. 그래 고치는 게 돼. 그런데 승낙서 써주셔 했더니 갑자기 나 문맹이야. 글을 안 써주려고 그래. 자, 우리나라에 문맹 없어. 이제 90 먹은 할머니도 아니고. 맞죠? 안 써주겠다 이거야.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써줄 수 없어. 법은 내 겁나 못해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써준답니다. 두드리 패야 돼? 이거 법정에 가가지고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는 거야. 그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팁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법에서 누군가의 승낙서, 동의서 가져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승낙서, 동의서 안 써줘.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나오면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법관이 네가 맞다. 승낙서 써줘라고 한 판결서 가져오세요. 항상 따라 나오는 게 판결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동의 승낙서 가져와라 하면 뒤에 무조건 나온다. 또는 뭐 가져오라. 확정 판결서. 요거는 세트로 다니는 거야. 되죠? 누군가의 동의서 승낙서 가져와라.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 또는 판결서 가져와라. 항상 세트로 다닙니다. 세트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의 표시 정정하는 게 나왔습니다. 소유자 표시 정정. 자, 우리 앞쪽에 지적법 처음 배울 때 한번 봤던 그림입니다. 토지가 하나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구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자, 지적공구는
토지 표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지적공부가 선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후 뒤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적공부에 기재하는 것은 등록, 그래서 선등록,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등기, 후등기 이렇게 불러. 선대장 후등기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등기부가 뒤에 만들어지는데 이 등기부는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이 등기부는 바로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입니다라는 걸 소개를 해줘야 돼. 그래서 토지 표시가 등기부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등기부는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입니다. 맞죠? 근데 표시는 등기소가 정할 필요 없어. 이미 만들어진 대장에서 표시가 공시되고 있죠. 그래서 대장의 표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공시하는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우리 지적소관청은 이 표시가 변경될 때마다 소관청은 대장의 표시를 나만 바꾸면 돼요. 내 걸 그대로 뺏겨가는 등기부도 바꿀 수 있도록 연락을 해줘야 되겠어요. 연락을 해줘야 되겠죠? 그 연락해 주는 것을 변경되었으니까 너도 등기하라라고 관공서는 촉탁을 하는 거야. 이 등기 촉탁이라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거꾸로 우리 지적공부는 모두 7종이 있는데 그 7종 가운데 4종의 대장이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러 명 소유자가 존재할 때 공유지 연명부, 아파트가 있을 때 대지권 등록부 해서 4가지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자가 누군지도 등록이 돼요.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우리 예전에 지적공부할 때 이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유자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권리자는 대장이 정해요? 등기부가 정해요? 등기부가 정해.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지적소관청에 통지를 해줍니다. 이번에 소유자가 이렇게 변경되었다라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해서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장부도 다르고 관리하는 관서도 다르지만 일정한 정보는 공유하면서 그 정보를 관리하는 곳에서 바뀌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표시를 관리하는 소관청은 표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연락해줘. 등기 촉탁이라는 이름으로. 권리관계를 다루는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 사실 통지라는 이름으로 연락을 해줘요. 서로 간에 자꾸 맞춰가는 과정을 밟는 거야. 이해됩니까? 요걸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다음에 조금 지적법 등기부에서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대장의 소유자는 등기부 소유자를 그대로 뺏겨왔다 그죠? 근데 대장의 소유자 이름이나 주소나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네. 정정을 해야 돼. 그럼 뭐 보고 정정해야 돼요? 등기부 보고 정정하면 돼. 왜? 등기소 연락받아서 고쳤는데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는 잘못 뺏겼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 관련 자료 보고 고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 표시를 정정할 때 그것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는 등기 관련 자료,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해서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고치는 거야. 그래서 4가지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뒷부분까지는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냥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고치는 거다. 되죠? 그렇게 되는 거야. 다만 미등기 토지가 있어. 미등기 토지. 자, 지금 선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부는 뒤에 만들어져요. 맞죠? 그러면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장이 먼저 만들어질 때는 우리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는 거로 소관청이 직접 소유자를 조사 결정한다. 이게 신규 등록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했었던 것입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소관청이 직접 소유자를 조사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자, 그런데 소관청이 등기부 없이 소유자를 조사 등록했는데 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중 뭐가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고쳐야 되는데 지금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 없잖아. 이때는 뭐 가지고 고칠 것이냐? 그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고치게 됩니다. 자, 미등기 토지 소유자 정정은 뭐 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 그죠?
우리 한식집 가면 한정식집 맛있는 집들 이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미가, 만미자의 집가차 미가, 미등기 토지 소유자 정정은 가족관계 증명서 미가. 이름만 미가고 별 맛없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 미가 미등기 토지 소유자 가족관계 증명서. 그죠? 그거 가지고 고치면 됩니다. 등기된 토지라면 뭐 가지고 고쳐요? 등기. 그죠?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30회 문제를 잠깐 보죠. 자, 다음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고서. 자, 직권 정정 모두 골라라. 그렇습니다. 자, 기억 지적공부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되었다. 이거 작성 제작성 내가 해요? 소가요? 소가 하잖아. 그럼 이거 직권으로 고쳐야지. 맞죠? 니은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서 내가 거요? 소가 거요? 소가 거. 그럼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관직이 고쳐야 되는데 면적의 정감이 있다 돼 있네. 직권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신청 정정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거 청량 준비 파일과 자 다르게 정리라고 나왔네. 다르게 정리라고 나오면 척정과 다르게. 척은 청량 준비하고 그대로 정리합니까? 청량 성과대로 정리해야 됩니까? 청량 성과대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되면 직권 정정 사유지만 청량 준비한 대로 지적공부 정리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아예 지적공부 정리 사유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건 아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냈다는 거예요. 자, 리얼 지적공부 등록상 입력을 내가 해요? 소가요? 소가 하지. 그럼 쥐가 고쳐야지. 직권.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는 기억하고 리얼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꾸 보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뭐 지적공 문제는 다 이래요. 법 배운 그대로 나옵니다. 응용이 없어요. 응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 토지 이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축척 변경으로 갑니다.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축척 변경은 최소 한 문제 나오고 두 문제 나올 때도 제법 있고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겨우 12문제를 내는 지적법 전체에서 축척 변경 파트에서만 세 문제까지 냈다는 것은 이 출제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이 미쳤다는 말밖에 안 돼. 이 미친 놈들이 낸 거야.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안 됐습니다. 세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그죠? 중요하죠. 축척 변경.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축척을 바꿉니다. 축척은 축소를 시켰으니까 도면을 얘기하는데 도면은 두 가지밖에 없죠. 지적도, 임야도. 근데 축척을 바꾸는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임야도는 축척 변경이라는 걸 안 해요.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자, 축척을 바꾼다는 얘기는 청량을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청량을 새로 해야 되니까 자, 토지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도면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도면 하나 자체를 축척을 바꾼다는 게 도면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도면 자체의 축척을 바꾸잖아요. 그럼 토지 하나 두 개 청량해요? 많이 청량해야 돼요. 많이 청량해야 돼. 그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럼 정밀도가 높아져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겠어요? 정밀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자, 작은 축척은 확 줄였기 때문에 도면에서 토지 크기가 크다 작다 도면에서 아주 작게 나오는 거야. 그럼 너무 작게 나오면 토지 모양 정확히 알기 어렵죠? 그래서 토지 규모를 적게 줄여서 그 도면에서는 토지 모양이 크게 나오게 하는 축척, 큰 축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200분의 1은 1200분의 1로 줄였어요. 예를 들어 손톱만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토지를 1200분의 1이 아니고 500분의 1로만 줄입니다. 그럼 손가락 3개 모은 것만큼 크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크게 나와야 모양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에서만 한다.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만 바꾼다.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정밀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정밀도를 높여야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축적 변경을 하느냐? 원칙적인 요건 3가지, 예외적인 요건 2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원칙만 보고 갑니다. 자, 기억 보니까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하여 일필지의 규모가 뭐해서? 작아서. 자, 도면의 토지 크기가 작아지면 너무 작아서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크게 해주면 되지. 맞죠? 그게 축적 변경이에요. 자, 우리 앞에 칠판이 한 필지 토지라고 봅니다. 한 필지 토지 1200분의 1로 줄이면 요만하게 나왔다고 가정해요. 1200분의 1. 근데 500분의 1로 줄이면 얼마만하게 나오느냐? 이게 500분의 1 도면의 단위고요. 요거는 1200분의 1 도면의 단위가 대충 비율상 비슷합니다. 그러면 작은 걸 크게 만들었죠? 크게 만들수록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맞죠? 이게 축적 변경이라는 거예요. 작은 걸 크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2번째, 축척이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나성동에 토지들을 나타내는 도면이 20장이 있는데 19장이 500분의 1이야. 근데 한 장이 저기 야산을 나타내면서 1200분의 1이야. 야, 다 500분의 1인데 왜 너만 1200분의 1이니? 아, 저기 야산이라서. 야, 그러지 말고 너도 같이 500분의 1로 하자. 해서 도면의 축척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축척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말하나 마나 필요하면 합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1필지 규모가 작을 때, 축척이 다른 게 있을 때, 필요할 때, 그때 축척 변경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축척 변경은 여러분이 보시면 90페이지부터 해서 축척 변경의 절차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참 자세하게는 되어 있는데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필수서를 이번 달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받으실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된 걸로 제가 미리 소개를 해요.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면 사인 좀 찍어 놓으시면 되고. 금방 얘기했던 게 여기 나왔습니다. 자, 축적 변경 대상 토지 1필지 규모가 작을 때, 다른 축척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자, 그리고 절차하고 나왔는데 이 절차가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까다로움으로 문제 낼 때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많이 낼 때는 3문제까지 낸다. 그럼 절차가 이 정도로 끝난다. 이거 몇 배가 있다. 몇 배가 있다. 그죠? 벌써 기분이 째지죠. 오늘 힘들어 왔는데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공부할 게 별로 없다. 집에 가면서 엄청 실망되잖아. 근데 오늘 왔는데 엄청 많이 배우고 집에서 할 게 많아. 집에 가면서 뿌듯하죠. 우와, 오늘 한 게 많아. 얼마나 뿌듯해요. 자, 해서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축척만 바꾸지 말고 축척을 바꾸기 위해서는 청량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청량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토지에 나와서 청량 기사가 토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청량하는 거야. 우리나라 속담에 떡 번 김에 제사까지 지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모양을, 토지의 현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축척만 바꾸지 말고 엔간한 거 싹 바꾸자는 거야. 그래서 축적 변경할 때는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즉 소재만 제외하고, 동네 이름은 나성동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이것만 제외하고 모두 새로 정해주게 됩니다. 모두 새로. 그래서 이것들 다 새로 정해주게 되니까 절차가 까다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면적까지 새로 정합니다. 자, 아까 면적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거라고 그랬죠. 이 면적까지 새로 정해주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들 일단 동의를 해줘야 돼. 자기 면적이 늘거나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절차상 여기 보시면 일단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돼. 그리고 동의를 받고 나면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축척 변경 위원회라고 하는데 위원회에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의결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3번째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의결, 승인, 동결성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돼요. 동결성. 그 다음 소유자가 동의할 때는 얼마가 동의해 줘야 돼요? 3분의 2 이상. 이 숫자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죠? 예전부터 나오는 걸 찾아보면 이 분수가 거의 나올 거 다 나왔어요.
4분의 3 이상, 5분의 4 이상, 2분의 1 이상 다 나왔습니다. 3분의 2 이상이에요. 3분의 2 이상. 그래서 동의, 의결, 승인, 동결승 절차를 차례대로 밟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뒤에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동결승 하고 나왔습니다. 자,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축적 변경은 소관청이 필요해서 축적 변경을 스스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데, 소유자가 신청할 때도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위원회 의결이 있는데, 의결할 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그 다음에 출석한 수의 과반수가 찬성, 그래야 의결이 됩니다. 의결이 돼요. 우리 과반수는 2분의 1 반을 초과한 거예요. 2분의 1 이상하고 2분의 1 초과는 달라요. 2분의 1 이상할 때 이상이나 이하는 2분의 1을 포함합니다. 2분의 1 이상은 반을 포함하면서 큰 거예요. 그럼 10명이 있어요. 그럼 2분의 1 이상 출석하라 되어 있으면 2분의 1, 즉 5명 반만 와도 회의는 개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반수는 반, 2분의 1을 초과한 거니까, 초과는 2분의 1을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고 더 큰 거야. 그럼 10명이 있으면 5명만 와가지고는 회의가 안 됩니다. 과반수는 최소 반을 넘어서 6명이 와야 돼. 그래서 과반수가 훨씬 엄격한 조건이에요. 그죠? 과반수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나왔는데, 우리 지적법에서 시대 승인 요구하는 건 딱 3번밖에 없다. 그것이 축반지, 축적 변경 지금 하는 거. 그 다음 우리 저번 주에 지적공고 반출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지번을 변경하려고 할 때, 요 3가지 경우에만 시대 승인을 받습니다. 시대 승인. 이 3가지가 아니면 시대 승인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시대 승인 받는 것은 이 3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3가지가 아닌데 시대 승인 받는다? 틀렸다. 그리고 축반지인데 시대 승인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시대 승인 축반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면 돼. 여기서 우선 하나 더 알고 합니다. 자, 우리 축적 변경의 절차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소관청이 절차를 진행을 해갑니다. 그런데 소관청은 절차를 진행을 해가되, 소관청은 그냥 시다발이 머슴처럼 일만 하는 단체고, 실제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정된 걸 번복하는 파워는 위원회가 가집니다. 파워는 누가 가져요? 위원회가 가져요. 소관청은 파워 없이 시다발이 머슴 역할만 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두셔야 절차가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축적 변경 절차에서 권한은 누가 가져요? 위원회. 소관청은 뭐예요? 시다발이.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동결승 절차를 밟는다라고 했는데, 이 절차는 축적 변경의 절차가 아니에요. 축적 변경을 하려면 전제적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 3가지가 거쳐져야 축적 변경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이제 시행 공고가 나가면서 이 부분부터가 실제적인 축적 변경의 절차예요. 그래서 동결승은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한 전제 절차지, 그게 축적 변경의 절차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행 공고가 나옵니다.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합니다. 20일 이상. 그리고 시행 공고 나고 나면 그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런 20일 이상 30일 이내. 숫자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30일 이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신이 소유 점유하는 토지에 경계점마다 말뚝을 설치해야 돼. 그게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나온 겁니다. 자, 청량기사들은 이 동네 사람이 안 해요. 그래서 토지 모양이 어떤지 모르고 나옵니다. 청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청량을 도와주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은 뭐 하라? 내가 소유하는 토지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라고 경계점마다 말뚝을 설치해서 청량기사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30일 이내 표지를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자. 10분 쉬었다 시죠. 계속 이어져 가봐야 지금 더 될 게 아닌 것 같다. 지금 날도 따뜻하고 눈은 자꾸 감기고 눈동자는 하늘이 끌어당기고 오죠. 난리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